딸 생일 축하하려고 빌린 갤러리가 엄마를 죄인으로 세우는 재판장이 돼버렸는데요. 수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서류상 이름은 차정원, 건양그룹 며느리이자 이제 막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여자였는데요. 차기범은 일부러 그날을 골라 갤러리 한쪽을 통째로 대관했었습니다. 그림 몇 점과 오래된 기타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누추한 노동자였던 시절의 자신과 어린 딸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한혜라는 입구에 서서 그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부회장답게 치장한 옷차림과 허름한 막노동 현장 사진이 너무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차기범은 그런 헤라를 바라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냐, 영순아. 이 사진 찍을 때 너 진짜 행복해했었거든요. 차기범이 낮게 말하자 한혜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힘겹게 떴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이름 부르지 마. 나 한혜라예요. 한영수는 죽었었어요. 죽은 건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는 딸을 버렸냐고요.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보고 있던 차정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원은 한 장의 그림 앞에서 숨을 삼켰는데요. 거기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헬멧을 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 앞이었고요. 어린 수아의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차기범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나 아니면 그때 너를 봤던 사람이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억지로 지워버린 내 인생이라는 거. 갤러리 안에는 진세훈도 진태석도 진세미도 들어와 있었고 멀리서 주하늘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던 그때 정원이 한혜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알겠죠, 부회장님. 그렇게 그리워했다면서 왜 못 알아봤나요? 자신 딸을. 정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는데요.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한혜라는 아직도 방어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 딸 수아는 따로 잘 있었습니다. 수아는 따로 있었어요. 너는? 전 따로 있었던 그 딸이었는데요. 사고만 아니었으면 데리러 오려고 했었다. 그 말 하셨죠. 정말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본인 위로였던 건가요? 한혜라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는 끝났고 결과지는 아직도 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눈빛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 종이 한 장이죠.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기도 했던 종이였고요.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안 했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전 오늘 여길 택했어요. 정원이 갤러리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여긴 언론이 아니라 기억이 증언하는 곳이라서요. 순간 옆에서 휴대폰 화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초대받은 기자 한 명이 재벌가 가족 전시회라는 가벼운 기사 쓰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고 말았던 건데요. 기자는 반사적으로 녹화를 눌러버렸습니다. 나는 수아예요. 부회장님이 버렸던 딸 차정원이라고요. 정원의 입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갤러리 안 공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진세훈은 손에 쥔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진세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하늘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기자의 움직임을 재빨리 확인했는데요. 한혜라는 그제야 기자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꺼요. 당장 꺼요. 촬영하지 말라니까요. 기자는 당황해서 폰을 내렸지만 이미 몇 초 분량은 찍힌 뒤였습니다. 그날 밤 영상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 한 구석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건양가 잃어버린 딸 스캔들 있는 것 같음. 갤러리에서 버렸던 딸 어쩌고 소리 지르는 거 봄. 루머는 언제나처럼 과장되고 비틀리고 더 자극적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진태석 숨겨둔 딸인가 보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건양 부회장 과거 한바집 출신이라더니 그쪽일 듯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건양그룹 홍보실에는 곧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진태석은 집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적인 해프닝이라고 정리해. 가족 내 갈등 오해였다고. 절대 잃어버린 딸 같은 단어 부도에 안 들어가게 막고. 태석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지시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하늘아가 숨겨왔던 과거와 자신이 함께 짰던 가짜 수학 프로젝트가 여기서 새어나가면 건양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펜트하우스에서 그 루머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건양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설 자리도 넓어지는 건데요. 옆에서 주영채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벌어진 일의 마지막 조각을 들은 직후였거든요. 한때 자신이 수아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자리. 지금은 차정원이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버려진 딸이다라고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채가 힘없이 묻자 공난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면서도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넌 피해자예요. 가짜 수아라는 판을 만든 건 건양 쪽이지 너 아니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복수할 차례예요. 영채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더 이상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정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심장 한켠이 찌릿하고 죄책감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정원이는요, 아니 수아는요. 그 사람 인생은요. 공난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친딸이든 가짜 딸이든 이 바닥에서는 결국 가진 사람이 이겨요. 수아 자리? 한 번 빼앗았으면 두 번도 뺏을 수 있는 거고요.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살 길부터 찾자. 영채는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메일 창을 띄었는데요. 수신자 칸에 적힌 이름은 차정원이었습니다. 제목 내 자리 내가 무너뜨릴게. 내용 이게 사과가 될진 모르겠는데요. 내가 빼앗았던 자리를 내가 박살낼 생각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같아서요. 쓰고 나서 영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결국 버튼은 눌려버렸습니다. 한편 건양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훈아. 진태석이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 문제 이제 정리해야겠다. 진세훈은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예상하고 있었던 눈치였는데요. 그래도 막상 듣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정리가 이혼이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짜 상속녀와 계속 사는 모습이 보도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필요하면 충분한 위자료도 주고 회사 자리도 챙겨줄 거야. 세훈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짜 상속녀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요? 피해본 사람은 정원인데요.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죠.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적인 감정보다는 회사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답게 아들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 나도 그랬고. 그래서 엄마를 버렸죠. 전철을요. 날 버린 것도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본인 인생만 지킨 거였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갑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리할게요. 근데요, 이혼이 정리의 끝이 될진 잘 모르겠네요. 세훈은 집무실을 나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는 조용한 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적당히 경계하면서도 눈빛에는 같은 방향의 분노가 깔려 있었는데요.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혼하라 그랬나 보네요.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 스타일을 보면 정원 씨 같은 변수는 버려야 맞는 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도 비슷했었거든요. 하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아직도 우리 아버지 죽음이 사고인지 확신이 안 들거든요. 건양이랑 더 크라운 사이에 오가던 돈, 보고서들, 서류들 다 우연이었겠냐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세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주하늘 씨.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자료 저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긴 할 건데요. 진짜로 깨지는 이혼은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장 이혼이요. 하늘이 짧게 웃었습니다. 회사와 집안에는 이혼 서류 제출하고 실제로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는 거네요. 정원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서요. 진실을 알고 있고 양쪽 다에게 부담이 되는 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은 잠시 세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요. 배신당한 아들이 둘이네요. 한쪽은 건양, 한쪽은 더 크라운. 그러면 우리 같이 뒤집어야죠. 그렇게 진세훈과 주하늘 사이에 묘한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는 관계였는데요. 그 시각 또 다른 사람 하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오랜 비서이자 해결사였는데요. 예전부터 불법적인 일도 묵묵히 처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첫 번째 유전자 검사 조작이었죠. 가짜 수아, 그러니까 조미양이 입양한 딸로 알려진 아이가 한혜라와 친딸처럼 나와야 했던 그때 황 실장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에게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검사 전원 결과지가 회장실과 부회장실로만 올라가도록 구조를 짰고요. 한 번만입니다. 이 집안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황 실장은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작이 없었습니다. 서류는 정직하게 한혜라와 차정원이 친모녀라고 적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 때 이미 조작을 했던 전력이 있으니 두 번째 결과까지 의심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황 실장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진태석에게 잡힌 약점들, 비자금 계좌, 폭력 사건 은폐 그 모든 걸 떠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아를 버렸던 엄마와 그 딸 사이를 또 한 번 망가뜨리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 실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는데요. 그 안에는 25년 전 사건, 첫 번째 유전자 검사 조작, 공난숙과의 비밀 회동 일정 등이 정리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작은 봉투에 넣고 수신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차정원 씨 앞으로. 다음 날 아침 정원은 회사 우편함에 꽂힌 봉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발신인 없이 도착한 봉투였는데요. USB를 꽂고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첫 검사 결과 가짜였네요. 이걸로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정원은 한숨을 내쉬다가도 동시에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진실은 누군가의 양심에서 새어나온다는 걸 그 USB가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는 공난숙이 또 하나의 큰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양을 무너뜨릴 라이브 쇼를 하자고요. 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기자단 섭외하고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준비해요. 건양의 비리, 가짜 상속녀, 가짜 수아 프로젝트 전부 까발릴 겁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참 다행이죠. 버튼 하나로 재벌 하나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 계획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주하늘이었습니다. 구실장이 하늘을 불렀을 때 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라이브 내가 전체 기술 담당해. 스트리밍 서버 보안까지. 내가 제일 믿을만하니까. 난숙이 말하자 하늘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대로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하늘의 마음속에는
다른 시나리오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난숙이 건양을 공격하겠다고 준비한 그 무대를 오히려 난숙 자신을 무너뜨리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아버지 죽음, 건양 더 크라운 비리, 가짜 수아, 프로젝트 전부 한 번에 보여줄 기회네요. 회장님, 이 판 너무 크게 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만만해 보이던 한 사람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미향이었는데요. 미향은 정원이 고깃집을 차려줬을 때만 해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빠른 미향은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가 사람들은 자주 이 가게를 찾았고 술만 들어가면 이상한 말들을 흘렸거든요. 가짜 수아를 며느리로 들였다느니 진짜 딸이 따로 있다느니 공난숙 회장이 어쩌고. 처음엔 그냥 재벌가 소문이라고 넘기려 했는데요. 정원의 얼굴에 자꾸 슬픈 표정이 묻어나는 걸 보고 미향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태석과 한혜라, 진세훈, 황 실장이 고깃집에 모여 조용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정원이 마련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집 냄새가 은근히 마음 편해요. 한혜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미향은 속으로 당신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당신 딸이 차려놓은 집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미향은 일부러 술을 넉넉하게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를 넣어뒀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평소라면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수아 세워놓고 우리가 뻔뻔하게 살았던 거지 뭐. 한혜라의 목소리가 약간 풀려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황 실장이 낮게 대답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미향 귀에 콕 박혔습니다. 첫 검사 때 손댄 거 나만 알겠어요. 병원 쪽하고 회장님 다 연기했던 거잖아요. 황 실장은 술 기운에 그 말을 해버렸고 태석은 그제야 눈치를 채고 황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미향은 손에 쥔 쟁반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손은 녹음기의 작동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우리 정원이 이 한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고요. 그날 밤 미향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그냥 고깃집 사장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 하는 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죄 같아요. 며칠 뒤 정원은 미향에게서 USB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미향이 이모? 그냥 나중에 진짜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증거래요. 귀하게 써요, 우리 정원이. 정원은 그 말을 듣고 USB를 쥐면서 자신의 편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자신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차기범도, 조미양도, 주하늘도, 진세훈도 각자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문제는 아직 이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건양 이사회, 언론, 주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먼저 어떤 순서로 진실을 꺼내야 할지 그 순서를 잘못 잡으면 누군가는 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원은 문득 공난숙에게서 온 메일을 떠올렸습니다. 내 자리 내가 무너뜨릴게. 그 문장이 평소 같았으면 공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이상하게 그게 아주 기묘한 동맹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딸이 움직이고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들이 움직이는 집안들이구나. 정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어른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다를까?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나는 오늘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갤러리에서 시작된 한 문장, 나는 수아예요. 그 한 문장이 건양도, 더 크라운도, 공난숙도, 한혜라도, 진태석도 모두를 한꺼번에 끌어당겨서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던져넣고 있었는데요. 아직 모든 비밀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진실, 첫살인 누명의 실체,
그리고 진태석과 공난숙이 어디까지 손을 잡았는지 그 경계선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버리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버려졌던 사람들이 되돌아올 차례거든요. 차정원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아직 남은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